4천만이 당겨냈다. 살인정권 당도하자. 네, 방금 들으셨던 건 영화 1987의 주인공 강동원 씨의 목소리였는데요. 오늘이 60 민주항쟁 32주년입니다. 이날이 되면 우리는 고 이한열 열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이한열 열사를 떠올리면 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이 초점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사진, 아마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는 사진일 텐데 그 뒤에는 이 이한열 열사를 양팔로 부축하고 있는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종창 파주 가람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만나게 되네요. 32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래도 6월이 되면은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매년 이제 5월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념하는 때가 되면 이제 네.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5월부터는 6월을 맞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좀 조금 전에 1987 컷 들으시고 약간 얼굴이 붉어지셨는데 오늘 기념식에 다녀오셨어요? 어떠십니까? 기념식은 못 갔고요. 지난주 6월 7일에 그 이한열 추모문화제 네. 다녀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거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게 첫 공식 추모식이었습니까? 기존에는 네. 이제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네. 이한열 기념사업회가 주관해서 네. 이제 추모식을 매년 해왔었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연세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미 그 연세대학교 주관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학교 눈치도 볼 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네. 제 학교에서 공식 행사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한열이의 정신, 한열의 네. 뜻이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공식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또 새로운 또 계기가 되는 네. 순간이군요. 올해가 32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볼게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 뭐 혹은 모르시는 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럴 텐데 1987년 6월 9일 당시에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왜 모인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5월을 지나면서 다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네. 이제 폭력으로 탄압하고 네. 이제 들어선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계속 있었고 네. 1987년 들어서면서는 이제 1월에 있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네, 네. 또 있었고 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자는 직선제 개헌 요구가 이제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네. 안 하겠다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또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그 투쟁이 좀 많이 심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민운동 단체하고 학생회 조직에서 이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네. 6월 10일에 네. 이제 국민대회를 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전야제로 모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네네. 이제 출정식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대회를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이제 열게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사진 속 상황 이한열 씨 부축하고 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출정식을 이제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국민대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정문 앞으로 나가서 이제 네네. 구호를 외치고 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그날은 이제 보통 저희가 정문 앞으로 나가서 구호 외치면은 조금 있다가 네. 이제 전경들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체류탄 쏘면서 이제 학교 쪽으로 해산시키기 네네네. 위해서 하는데 그날은 제가 나가서 구호를 몇 번 안 외쳤는데 바로 이제 체류탄을 쏘면서 그리고 보통 체류탄을 쏘고 조금 있다가 전경들이 뛰어들어오는데 네네네. 그날은 거의 동시에
그래요. 그럼 위험한 어,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탄압이 전에보다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 학생들 모여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제 소쿠조라고 일종의 이제 사수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그러셨군요. 이제 별도로 뽑아서 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정문 앞 맨 오른쪽 끝에서 이제 주시하고 있었었죠. 네. 근데 전경들이 이제 심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저희 역할이 이제 전경들이 뛰어올 때 좀 저지하는 역할, 학생들이 좀 시간을 벌어서 네, 좀 도망갈 수 안전한 있는 곳으로 시간을. 예, 가는 역할이어서 이제 뭐 제가 들고 있던 돌이랑 이런 걸 좀 던지고 네. 이제 맨 오른쪽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뛰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날따라 유난히 또 체류탄을 많이 쏘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는데 뭔가 왼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몇 발짝 뒤로 돌아가 보니까 한 학생이 쓰러져 있어서 쓰러져 이제 있었어. 일단 전경들한테 안전한 곳으로 네. 전경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진이 찍혔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아시는 분이셨나요? 두 분이? 아, 그때까지 모르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순간에 처음 만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알고 모르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같이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네, 네, 활동하는 그런 관계들이어서 누굴 알고 모르고 그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군요. 시절이었어요. 그 쓰러져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또 네. 이렇게 부축해서 한참 가신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까지 가는 동안에 전경들이 계속 뭐 이렇게 다가온다던가. 그래서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그 전경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들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요. 네, 또 네, 이제 위험한 혼자 상황. 힘들어서 이제 학생들 혹시 어디서 도와주러 오나 그런 그 두 가지 주시하면서 올라가는데 네네. 전경들이 정문 기둥에서 이제 저희를 바라보면서 들어올 듯 말 듯 계속 이러는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한참을 끌고 올라갔는데 이제 체류탄 가스가 이제 거치니까 네, 네. 학생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이제 도와주러 오는 걸 보고 이제 한참을 끌고 올라가서 체류가스 마시고 이래서 이제 좀 혼미한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 2명이 뛰어와서 거의 저희한테 왔을 때 이제 잠깐 이제 정신을 잃고 이제 다시 깨어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여를 안고 병원 쪽으로 가는 걸 보고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이 다쳤거든요. 저도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체력 그렇죠. 파편에 이제 뭐 네. 어깨를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다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낫고 오겠지 하고 네. 저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전경들하고 이제 공방전 벌이고 네. 이제 그런 상황. 그 관장님도 당시에 당일은 아니었지만 며칠 뒤에 좀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한열 열사 쓰러진 뒤 한 달 정도 있다가 숨을 거뒀잖아요. 네. 그 소식을 같은 병원에서 들으셨다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5일 뒤에 이제 그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제 연세인 총궐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날 저도 이제 전경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네. 이제 뒤통수에 돌을 맞고 이제 뇌수술을 하고 이제 뇌수술까지. 병원에 이제 받으셨어요? 입원해 있었는데 네. 원래 이제 7월 5일은 이제 제가 그 주치 선생님한테 이제 퇴원하기로 이제 네. 예정되어 있었던 날인데 새벽에 좀 병실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이제 밖을 유리창문을 보니까 그 전경들이 이제 그 병원을 에워싸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한여리가 운명한 걸로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신 탈취를 뭐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가요? 7월 5일이면? 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그럴 걸로 예측을 해서 이제 한여리가 다친 이후에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네. 주변 학생들 또 시민들이 와서 병원을 에워싸고 계속 이제 지키는 밤낮으로 지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로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실을 이제 스크럼 짜고 지키고 네, 그런 그런 상황이었었죠. 상황이었군요. 그 당시 그 경험은 본인도 관장님도 그때 20대였잖아요. 네. 그 경험이나 이런 충격은 평생 가지고 가시는 걸 텐데, 제가 어느 매체와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도서관이 민주주의로 가는 정류장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국정교과서와 어떤 제도 원론, 네, 보도 네. 지침에 의해 통제되었던 제도 원론에 의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한정됐죠. 왜곡되게 네,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대학을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이제 진실된 정보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의 발전은 네. 민주주의의 발전하고 같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도서관들이 많이 피폐해 있었고, 네. 근데 결국은 도서관이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지식 정보, 요즘 뭐 가짜 뉴스나 네, 뭐 이런 네.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는데 더더욱 이제 도서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좀 진실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네. 결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지식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네. 하는 게 이제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발전이 곧 또 민주주의 발전에 네.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6월 10일이고 뭐 처음 인터뷰 초반부터 목이 약간 메이신 걸 다시 한번 이게 30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나 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뭐 이현열 열사에게도 좋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현대사의 경험에서 보아왔듯이 이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도 않고 또 시민이 무관심했을 때는 또 피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시민들이 깨어있는 자세로 항상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네. 필요할 때 나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면서 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49번님 영화 속 그 장면의 주인공이 나오셨네요. 네, 영화 보면서 울분이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도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창 파주 가람도서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